안녕하세요. 이종성입니다. 아, 오늘은 그 1인 IT 기업이 가지는 경쟁력과 어떤 성공 전략 같은 걸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IT, 1인 IT 창업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두 개 정도 올렸는데요. 뭐 댓글도 달리고 또 조회수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와서 또 이어서 1인 IT 창업의 어떤 경쟁력, 전략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 것들을 벗고 1인 IT 창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제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1인 IT 창업 전략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왜냐하면 뭐 자금이 굉장히 풍부해가지고 뭐 직원들을 많이 모집해서 어, 뭐 회사 형태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게 유일한 선택지였죠. 하지만 제가 혼자서 진행을 해보면서 어, 혼자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1인 IT 창업을 해서 뭐 사무실을 따로 내거나 뭐 이렇게 작업 공간을 마련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택근무를 선택했는데요. 재택근무를 선택하시는 게 뭐 일반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뭐 혼자서 일하는데 별도의 작업 공간이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기보다는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집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자기 개인용 PC에서 작업을 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 비용적인 뭐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있고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출퇴근 시간이 절약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출근하는데 뭐 아침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이 30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해도 최소한 오전에 1시간 정도는 사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는 시간도 동일하게 1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러면 거의 2시간의 시간이 하루에 출퇴근하는 시간으로만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사무실을 두게 되면은 하루에 2시간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한 개인이 하루에 업무하는 시간이 8시간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일주일에 5일을 일한다고 했을 때 약 10시간 정도의 시간이 확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10시간이라는 시간이 적은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저도 1인 창업 IT 기업을 이렇게 해보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할 때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거기도 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14시간. 이 정도 시간이면 거의 이틀에 육박하는 업무 일수가 나오고 5일 중에 이틀이니까 약 0.4명이 더 있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인력이 0.4명이 더 있는 효과인데 만약에 1인 창업을 한 사람이 고급 개발자라면 고급 개발자의 0.4명은 거의 초급 개발자 1명의 생산성과 맞먹는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사무실을 두고 출퇴근을 하고 초급 개발자 1명과 고급 개발자 1명이 일하는 효과를 이미 사무실을 집에 두는 것만으로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큰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느낀 장점은 의사결정하는데 거의 시간이 들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어, 제가 이제 있었던 조직은 굉장히 작은 조직이었죠. 제가 뭐 근데 회사 자체의 인원은 그렇게 작지 않았는데 어, 여러 제품이 있었고 그 제품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는 제일 이제 작은 부서였기 때문에 뭐 부서의 인원이 뭐 4명, 5명 이렇게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사 결정이 빨리 됐죠. 뭐 부장님이 말씀을 주시면 제가 이제 전달해서 뭐 하단에 있는 개발자들한테 그 내용을 전파하면 뭐 바로 그 실행으로 옮겨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각 인원들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
1인 개발자는 어떻죠? 제가 생각을 하고 바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의사소통하는 시간이 제로인 거죠. 마치 컴퓨터에서 그 메모리가 있고 또 보조 기억 장치가 있죠. 그래서 메모리에서 자료를 갖고 오는 건 굉장히 빠른데 보조 기억 장치에서 자료를 가져올 때는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자료가 메모리로 옮겨지고 메모리를 다시 CPU가 읽어야 되는 돼서 느린 부분이 생기고 네트워크에서 읽어온다면 네트워크에서 읽은 걸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하거나 메모리 저장해서 다시 또 CPU가 읽어야 되고 이런 의사소통 시간이 소요되겠죠. 뭐 레이턴시가 발생한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연 시간이 없는 거죠. 마치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읽어서 CPU가 바로 처리하는 속도와 같이 어, 내가 한번 생각만 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의사소통하는 시간이 극적으로 절약됨으로 해서 거기서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의사소통은 단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 구성원들 간에 업무에 대한 생각들을 주고받고 또 의사결정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소스 코드에 규약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변수 이름은 이렇게 정해야 되고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된다는 그런 것들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의사소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1인 개발자가 하는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코드를 짜면 그것 자체가 표준 코드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어, 그 시간적 지연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1인 개발자가 운영할 때는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의사소통 비용이 없어지고 코드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부분도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1인 개발자가 이제 진행을 해 나갈 때 있어서 그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가 어떤 제품 아이템을 선정을 했고 그 아이템에는 이미 이제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고객들에게 물건을 팔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템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시장에 들어가려고 했다고 했을 때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실도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이 협업을 하려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뭐 임대료도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이제 비용이 발생하죠. 각각의 인건비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생산성이 1인 개발자에 비해서 또 다소 떨어지는 환경에서 개발을 진행해 나갈 거고 또 대응도 굉장히 1인 개발자에 비해서는 속도가 느리겠죠. 1인 개발자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일단 원가적인 측면에서 1인 개발자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똑같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을 할 수 있죠. 일단 임대료가 발생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비용도 발생을 하지 않고 그래서 훨씬 더 싼 비용으로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더 적기 때문에 더 가격적인 메리트,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보다 더 저렴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프로그램이라면 제가 더 1인 개발자가 더 싸게 공급해도 마진을 남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사소통이 빠르고 덩치가 작으니까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큰 회사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들의 어떤 니즈라든지 또 고객들이 이제 그 요구사항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비즈니스 환경이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가 적절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빨리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큰 회사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수정하겠다 이런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실행을 통해서 이제 코드를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배포하고 이런 절차들이
1인 개발자에 비해서 느린데 1인 개발자는 빨리빨리 의사결정해서 빨리빨리 기능 만들어서 더 빨리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전략이 있고, 근데 꼭 그 1인 개발자가 큰 회사보다 유리한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만약에 그렇게 유리한 부분만 있었다면, 뭐, 모든 회사들이 다 1인 개발자 회사였겠죠. 1인 개발자 회사가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제품을 개발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명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1인 개발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력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가질 수 있는 기능의 개수가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들 제품들의 어떤 준하는 이 기능을 전부 다 갖추려고 그러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제 1인이 네이버라든지 또는 구글 같은 유튜브 같은 서비스를 개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 자체의 소스 코드만 해도 뭐 몇백만 줄, 몇천만 라인 이렇게 굉장히 방대할 텐데 제가 뭐 쉬지 않고 1분에 1000타로 타자만 쳐도 평생을 쳐도 뭐 10분의 1도 개발을 못하는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명이서 모여서 작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 명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개발해야지만 가능한 정도의 이 규모가 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애초에 1인 개발자라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는 뭐 시도도 못하겠지만 그렇다 해도 1인이 할 수 없는 범위를 선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도 1인 개발자가 제품을 선정했을 때 그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제품이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다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가능하더라도 각 기능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점이 있고요. 이런 약점을 극복하는 전략이 또 제 나름대로 세워봤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했듯 똑같은 기능이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모든 기능을 다 제공하려고 하지 말자는 부분입니다. 어, 그 분명히 이 사용자들 중에서도 그 어떤 제품의 기능을 다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는가 하면 일부만 사용하시는 사용자층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에서 사용자층을 잘 분석해서 그 기능들 중에서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 그 사용 계층만 타겟팅한 제품을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타겟팅한 기능만 사용하는 그 계층에게 싸고 그리고 그 동일한 퀄리티를 내는 제품을 제공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소프트웨어 중에 이제 동영상 편집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어도비사에서 나온 프리미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프리미어에는 기능이 수천 수백 개가 있습니다. 뭐 아주 많은 기능들이 있고 메뉴도 끝도 없이 많고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 주요 소비자 중에서는 유튜버들이 주요 소비자들이죠. 근데 이 유튜버들 중에서는 프리미어의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는 유튜버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일부 기능만 사용하는 유튜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뭐 설명을 하고 있다가 이런 부분에 이제 사진이 잠깐 나오게 한다든지 또는 자막을 넣는다든지 이런 유튜브에서 흔히 사용하는 일부 기능만 쓰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프리미어의 가격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는 프리미어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제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내고 프리미어를 쓰더라도 그 수천 수백 개 기능 중에서 한 20개 또는 30개의 기능만 쓰는 유튜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프리미어 전체를 개발하기에는 개인이 개발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 주로 사용하는 20개, 30개의 기능 그리고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비디오 포맷 정도만 제공하는 작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작은 프로그램에
100만 원이란 금액이 아니라 예를 들면 만 원 또는 2만 원이란 가격을 책정하고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어, 기능들은 한 20개, 30개니까 충분히 개인이 개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집에서 개발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비용적인 부분들이 더 적게 들어서 2만 원, 3만 원에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했을 때, 그렇게 이제 가볍게 쓰는 사용자들이 확보되면 어, 그걸로 이제 1인 아이디 창업이 이제 가능한 부분인 거죠. 어, 또 다음에 이어가지고 지금 제가 예로 든 이제 프리미어 예나 동영상 편집기 프로그램 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좋은 아이템은 아닌데요. 아이템 편에서 아마 제가 한번 어떤 아이템으로 1인 IT 창업을 해야 하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아이템적인 부분은 보지 마시고 어떤 어, 회사가 제공하는 큰 프로그램에서 일부 기능만 개발하고, 그리고 원가적인 부분을 절약해서 더 저렴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가능한 것이 또 그 많은 기능을 다 제공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약점에 대한 대응 전략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한번 더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